작년 가을 한 지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보았던 그 아파트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그 아파트는 4억 원이었습니다. 지인은 곧 집값이 떨어질 거라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지인은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 높으니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뉴스를 보면 전문가들도 집값 하락을 예측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경기가 나쁘면 부동산도 침체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석 달만 더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나면 이번 해가 지날 때까지만 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살 수 있었던 집은 이제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가격은 올랐고 대출 규제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혼이었던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사면 손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하셨습니다.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격은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부는 여전히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파트를 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전세금마저 올라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처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바로 이 순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로 집값은 떨어질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시기에는 집값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락의 폭입니다. 만약 집값이 10%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4억 원짜리 집이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좋은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에 그 집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10% 떨어진 지금도 여전히 3억 6천만 원입니다. 2년 전보다 훨씬 비쌉니다. 결국 기다린 시간만큼 손해를 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매일 부동산 뉴스를 확인합니다. 금리 인상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긴장합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로 몇 년을 보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젊을 때는 대출을 받기 쉽습니다. 소득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출은 어려워집니다. 은행은 나이 든 사람에게 오랜 기간 대출을 꺼립니다. 결국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조건은 나빠집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 문제입니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도 계속 오릅니다. 2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전세금이 올라갑니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 전세 사기 위험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사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손해를 보기 싫은 마음입니다. 지금 사면 나중에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볼까봐 두렵습니다. 둘째는 완벽한 타이밍을 찾고 싶은 욕심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에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완벽한 타이밍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령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정말 그때 살 수 있을까요?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는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일자리도 불안해집니다.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큰 빚을 낼 용기가 생길까요? 실제로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집을 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서 사지 못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빚을 갚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금이 많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거나 이미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함정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는 무의미합니다.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조금 비싸 보여도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장 살 수 없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축을 하고 신용을 관리하고 대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계속 뉴스만 보지 마십시오. 직접 발로 뛰십시오. 부동산을 다니고 물건을 보고 가격을 비교하십시오. 그래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는 계속 들고 대출 조건은 까다로워지고 집값은 변동합니다. 그 변동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복권 당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혹시 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된다고 해도 그 순간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작은 집이라도 외곽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가서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며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미래의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결정에 조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